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끼나 햄스터, 강아지 같은 이 반려동물들이 택배를 통해서 배송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최근 인터넷을 통해서 이 반려동물들 사고 파는 사람 급증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한 택배 기사분이 마구 던져지는 상자 속에 동물이 들어있는 걸 발견하고 동물보호단체에 이 상황을 제보해 왔습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인지 자세히 좀 들어보죠. 제보를 한 택배기사 조규하 씨를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규하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택배 일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4년. 그런데 동물을 배송하는 일이 있다고요? 상자가 약간 움직임이 있고 구멍이 뚫려 있길래 뭔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그 안에 이렇게 동물들이 들어있어가지고 이제 저희도 깜짝 놀라가지고 신고를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까? 예, 이게 아까 발송하는 것도 보니까 이제 무슨 애완동물 파는 그런 곳에서 오는 거다 보니까 예. 제가 일하는 구역 말고도 아마 다른 구역으로 이렇게 종종 배달되고 하는 것 같아요. 한두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이렇게 동물들을 보는 것 같아요. 동물 배송을. 배송하는 상자 안에 동물이 써 있다고 이렇게 적혀 있어서 아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아신 거예요? 일반 종이 상자인데 막 구멍이 여기저기 뚫려 있길래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그 안에 구멍 안으로 이렇게 동물들 눈이 보이기도 하고 발송 업체 정보를 보니까 이제 애완동물 파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배송지 확인해 보니까 이게 맞구나. 예, 동물이 들어있구나라고 이제 그때서야 아는 거죠. 어떤 동물을 보셨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토끼나 햄스터 같은 경우도 있고요, 강아지나 뱀 종류 같은. 강아지까지. 예. 게다가 제가 이제 택배 운반하시는 분들 보면은 급하게 움직여야 되니까 짐을 차에 싣고 내릴 때는 아무래도 상자를 좀 이렇게 험하게 다루기도 하고 흔든다든지 던진다든지 이런 일이 있거든요. 예, 저희가 아무래도 하루에 수십만 상자를 이렇게 상하차를 하는 터미널에서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그 박스를 확인을 하고 다루기는 힘든 부분이. 그렇죠. 이게 아기 다루듯이 다룰 수는 없는 문제니까. 예. 그럼 그 안에서 그냥 동물들이 짐짝하고 똑같이 흔들리고 다 취급을 당하는 거네요. 그렇죠. 숨구멍 뚫린 곳으로 그 안을 들여다 보셨어요? 예. 동물들이 어떤 상태든가요? 햄스터 같은 경우, 조그만 동물들 같은 경우는 막 빨리 움직이니까 좀 이제 스트레스를 받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움츠려 있거나 그러니까 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오고 있는 것 같긴 하죠. 제일 안타까웠던 케이스 혹시 떠올리시는 거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 이제 하루 만에 배달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동물이 들어있다는 표시가 있지 않거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물량이 많이 쏟아질 때는 바로 갖다 주지를 못하고 조금 시간이 지체되고 하니까 그럴 때는 이게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더 심하게 받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물보호단체에 직접 제보까지 하신 거예요? 예.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일을 하는 도중에도 그냥 좀 일은 없었으면 싶어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그 동물보호단체에 신고하기 전에 먼저 그 애완동물 파는 곳에다가 연락을 먼저 하셨다면서요? 예, 이제 그때는 저도 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심하다 싶어서 이제 그 판매한 업체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아직까지 그렇게 동물이 죽었던 경우도 없고 직접 갖다 주기가 힘든 거리다 보니까 이걸 택배로 보냈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이제 판매를 안 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그래서 시정이 안 되니까 결국 동물보호단체까지 제보를 하신. 사실은 그냥 지나쳐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일이 아니었을 텐데 참 제보까지 한 행동하는 양심이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제보를 한 택배 기사분 조규하 씨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어떤가요?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요? 동물자유연대 정책기획국장이세요. 이기순 국장을 이어서 연결을 해보죠. 국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동물을 택배 상자에 넣어서 배달시키는 거 이게 합법입니까? 네, 합법입니다. 합법입니까? 네네. 우리나라는 그 동물을 판매하는 것 자체도 합법이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동물을 판매하는 것도 합법입니다. 합법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동물을 사고 팔면 그 배송은 그냥 다 택배로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판매업 등록을 한 그런 쇼핑몰, 예, 표현이 좀 그런데 쇼핑몰 이외에도 네. 아마 이제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텐데 온라인 카페 같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른바 가정견 분양 이렇게 받는 경우도 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개 키우다가 강아지 낳으면 분양을 그런 하는데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가정견 분양이라는 건 종견업자들이 가정견 분양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 동물이잖아요. 그 답답하고 깜깜한 상자 안에서 1박 2일, 심하게는 2박 3일, 3박 4일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어떻게 견딥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되는 동물들은 또 이제 사는 사람들이 자꾸 어린 동물을 선호하기 때문에 2개월, 3개월령의 어린 동물들이 대부분이에요. 강아지들, 갓 태어난 새끼들.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 동물들은 굉장히 어리고 여린 생명인데 그 생명이 상자 안에서 또 얘가 뭐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은 항의를 받잖아요. 택배 업체들한테도 항의를 받고 그러니까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게 움직이지 않게 뭐 진정제를 투여하거나 주사를 맞춰요. 진정제를 억지로 투여해요. 힘 못 쓰게. 네네. 움직이지 않게요. 소리도 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술을 먹여서 보내면 안전하게 조용히 배송된다라고 무슨 묘수처럼 막 자랑하고 비법을 전수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할 말이 없네요. 이게 참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동물들이 그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심지어 뭐 더 심한 상황까지 가기도 하겠어요, 종종. 예, 뭐 폐사가 됐다는 경우들도 많고요. 죽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동물을 택배로 주고받는 일은 판매업, 대여업 양쪽에서 다 굉장히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그냥 뭐 동물 택배, 뭐 폐사 이런 검색어만 넣어서 검색을 해보셔도 심지어는 사진들도 많이 나오고 숨져 있는 사진까지. 네. 토끼가 폐사된 사진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여러 건이 있고 그리고 뭐 폐사돼서 도착하거나 아니면 좀 애가 비틀거리면서 상자를 나오거나 해서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또 교환이나 환불도 역시 택배로 요청을 합니다. 강아지 받았는데 죽어서 왔어요. 하나 더 보내주세요. 이러면 또 택배로 갑니까? 네, 그렇게 합니다.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반려동물로 함께 살기 위해서 구입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애정이 있는 분일 텐데 왜 지금까지 이 사실이 묵과됐을까요? 뭐 합법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동물 판매업이나 인터넷상에서 이제 동물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 그리고 혹시 동물 대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대여업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반려동물과 같이 살고 싶은데 뭐 엄두가 안 난다거나 좀 부담스럽다거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아주 어리고 예쁜 동물을 1박 2일, 2박 3일 대여하는 대여업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동물을 대여받는 거 그리고 대여받아서 데리고 놀던 동물을 반품하는 거 100% 택배로 100% 택배로. 네. 근데 이런 어린 동물이 택배로 오고 가고 낯선 환경에서 1박 2일 있다 또 택배 상자에 담기고 이런 과정에서 받을 고통이 얼마나 심할지는 사실 누구나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런 업체들에 항의하고 그 행위를 중지하는 걸 요청했다가 영업방해로 고발당할 뻔했습니다. 합법적인 영업행위라는 것. 근데 왜 협박하냐고요. 지금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일단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반려동물은 퀵 택배로 배송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개정안이 추진은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시행까지는 아직 남아 있는 건가요? 그 개정안이 통과된 거는 이제 공포된 거는 올 8월이고요.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보통 이제 동물보호법은 개정안이 공포되면은 공포 즉시거나 6개월 이후에 효력을 발휘하는데 요것만 그 판매업자들이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될 시간이 오래 필요하다. 유예기간이 길어졌군요. 유예기간을 1년이나 뒀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죠. 여기까지 말씀드려야겠네요. 고맙습니다.